판소리 제5강 판소리 5바탕.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연이되고 있는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등 5마당입니다. 자, 판소리의 그 완성은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판소리 사설을 어떤 사람이 완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판소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곡조의 완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은 가창이기 때문에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줄거리가 대단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서사적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줄거리를 만들어주는 또 그런 설화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져서 여러 명창들과 또 많은 문인들에 의해서 판소리가 가사가 정리되고 소리가 완성되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명창들 이름만 전해지지 판소리 사설을 완성한 그 작가는 정작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5바탕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향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과 대중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은 역시 춘향가이죠. 또 그 줄거리라든지 예술성과 문학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의 본질적인 모순인 신분상의 갈등 양상을 신분이 서로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삼고 있는 작품이지요. 이와 같은 춘향가의 근원 설화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지리산여 설화, 도미설화 등 여인이 한 남자를 위해 정조를 지킨다는 내용의 연려설화를 들 수 있습니다. 관리가 권세를 이용해 민간의 여인을 강제로 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관탈민녀 설화이지요. 노진설화, 김의항설화, 박문수 설화, 성희성 설화 등 암행어사가 탐관 오리를 비롯한 포악한 관리를 징치한다는 내용의 암행어사 설화도 있습니다. 박색처녀 설화, 아랑설화, 항낭설화, 심수경설화 등 원한을 품고 죽은 여인의 넋을 달래준다는 내용의 신원설화도 있지요. 춘향가는 기생과 양반집 도령이라는 두 사람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아온 철저한 그 신분 제도, 이와 같은 사회의 심각한 모순을 그대로 정곡을 작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변학도를 통해서는 당대의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지배층과 이에 맞서 싸우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이런 심성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공연되고 있는 판소리 5바탕 중에서는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소리의 재현 유파로는 근대 오명창의 한 분인 정정렬이 새로 짠 정정렬제 춘향가, 김세종, 김찬업, 정민, 정건진, 성우양, 조상현, 성창순 선생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른바 세종판 춘향가, 동초 김연수 선생이 완성한 동초제 춘향가, 그리고 김소희 선생이 또 완성해 놓은 만정제 춘향가 등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춘향가 중에 대표적인 눈대목은 적성가, 천자뒤풀이, 사랑가, 이별가, 그리고 포화간 변학도가 남원으로 내려온 그와 같은 장면을 판소리로 소리한 신연맞이, 그리고 옥중과 과거장, 의사또와 장모의 상봉대모, 그리고 의사출도 장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를 주제로 한 우리 조선의 사회의 가난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상적으로 극복해 내간 그런
사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요. 이와 같은 심청가의 근원설화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소재의 효녀 지은설화라든지 전남 옥과현 현재의 국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전해지고 있는 성덕산의 관음사 연기설화라든지 거타지설화나 인신공의설화, 효행설화, 태몽설화, 용궁설화, 맹인등명설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효자불공구 친설화라든지 불전설화에 해당하는 목련경의 목련구모담 이와 같은 많은 설화들이 심청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청가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 중에서 춘향가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심청가가 가지고 있는 비장함과 그리고 적절한 또 화려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전국에는 아주 아름답고 또 즐거움으로 끝나는 이런 사설 작품의 균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청가의 소리는 슬픈 내용이 많은 계면조가 많이 불려집니다. 계면조에서도 아주 슬픈 진계면조의 소리들도 있죠. 심청이 탄생부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죠. 신봉사는 동량젖으로 심청을 키우게 되고 심청은 좀 자라나면서 또 여러 국어를 해가면서 아버지를 본향하는 이와 같은 것이 참 슬픈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서 이제 인당수의 제수로 가게 되는 심청의 여러 같은 생활들은 우리 서민들의 참 어려운 생활을 대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유파로는 강산제 계열의 정민 바디, 서편제 계열의 김채만 바디, 동편제 계열의 김연수 바디, 그리고 중고제 계열의 박동진 바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날치가 김창룡, 정정열 명창 등에게 전수한 서편제 심청가는 현재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청가의 대표적인 눈 대목은 심청가 초합에 나오는 각시부인 상에 나가는 대목, 중타령, 범피중류, 인당수 빠지는 대목, 황성 올라가는 대목, 그리고 황후가 된 심청이 궁전에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소리하는 추월만전이나 이제 황궁의 부녀상봉, 그리고 마지막에 신봉사가 눈을 뜨고 많은 그런 눈을 못 보는 만물들이 눈을 뜨는 대목으로 심청가는 대미를 장식합니다. 흥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와 욕심 많은 놀보 형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 형제 간의 우애 문제와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교훈으로 담고 있는데요. 특히 장자 상속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은연중 작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보가는 참 재미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고 또 환상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흥보가의 근원설화로는 몽골의 박타는 처녀설화, 인도의 파각도인 설화, 중국의 황작보은설화, 호설화, 우리나라의 방위설화 등이 있습니다. 흥보가는 여러 유형의 전래 설화가 복합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조되는 심성을 가진 형제 간의 흥망이 엇갈리는 선악 형제담이라든지 동물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서 박씨를 물고 온 강남제비죠. 보답한다는 동물 보은담이라든지 신기한 능력을 지닌 물건에서 한없이 재화가 쏟아진다는 무한제보담. 흥보가는 사설이 우화적이기 때문에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재담 소리가 많습니다. 판소리 5바탕 가운데 민속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지요. 다양한 하층 예인 집단 등 많은 인물 군상들이 등장하는 흥보가는 그래서 더욱더 이채롭습니다. 놀보를 패망시키는 놀보 박타는 대목은 흥보가 중에서도 민속적인 이와 같은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대목이지요. 재담 소리를 폄하하는 시선이 존재했던 판소리의 관행으로 볼 때
흥보가는 예전의 창자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만 받았던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명창 가문은 아예 흥보가를 소리하지 않는 그런 명창 가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소리꾼들이 놀보 제비 후리로 나가는 대목까지만 부르는 것은 여류 명창들이 대개 아주 해학적인 놀보 박타는 대목은 부르지 않고 흥보 박타고 제비 후리로 나가는 대목까지만 소리했던 데서 연유할 수 있습니다. 자, 흥보가의 대표적인 유파로 보면은 동편제 계열의 송만갑 바디, 김정문 바디, 김연수 바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편제 계열로는 김창한 바디, 박동진 바디, 중고제로는 심정순 바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편제 흥보가는 꿋꿋하고 호방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 반면 서편제 흥보가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흥보가의 눈 대목은 돈 타령이라든지 흥보 매 맞는 대목, 가난 타령, 제비 노정기, 그리고 박타는 대목, 화초장 타령,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으로 이어지는 놀부 박타는 대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가 온갖 기질을 발휘해서 육지로 살아나오지요. 그런데 또 독수리에게 채여서 내 독수리도 떨궈내고 토끼가 잘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군가는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궁중이라든지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충성심 이런 등등을 동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궁중에서 수군가가 많이 불려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수군가의 근원설화로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 열전, 그리고 김유신 소재의 구토지설 또는 용궁설화, 명나라가 구가 지은 전등설화 중 수궁경회록과 용당영회록, 그리고 짐승들이 상자 다툼을 벌이는 쟁장설화라든지 19세기 문헌설화집인 기문에 수록된 교토탈화 설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군가는 조선 후기의 정치 현실을 우화적으로 풍자한 그런 판소리 예술 작품이죠. 힘은 없으나 살아나가는 지혜를 갖춘 토끼로 대변되는 민중,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용왕이라든지 또 별주부로 대표되는 지배층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잘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통쾌한 정치 풍자, 문학적인 작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토끼를 중심으로 지배층의 풍자가 위주가 주가 되면서 발랄한 서민 의식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르르면 계층 간의 갈등보다는 골계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별주부의 충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은 궁중이라든지 지배 계층이 수군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유파로는 동편제 계열의 유성준 바디, 송만갑 바디, 김연수 바디, 정광수 바디, 서편제 계열의 정미 바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군가의 대표적인 눈 대목은 약성가, 토끼화상, 고고천변, 상자다툼, 토끼와 별주부가 상면하는 대목, 토끼가 수궁에서 용왕을 속이는 대목,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가자가자 어서가 이런 대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적벽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벽가는 다른 판소리 작품들과는 달리 그 원전이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소리 창자들은 이 소설 중에서 가장 긴박하고 흥미로운 대목인 적벽대전의 줄거리를 빌어와서 전혀 새로운 우리 판소리의 사설을 완성해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개작한 또 다른 정치 풍자적 작품이라 할 수 있겠죠. 적벽가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삼국지 연의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지만 우리
적벽가에 나와 있는 대목들은 원전에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영웅 장수들이 등장하여 전쟁과 고난 기상을 전하는 대목에서는 빠른 장단에 웅장하고 씩씩한 우조라 호령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남성적인 기상을 강조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군사서름 타령, 군사점고, 서민의 군사들의 서러운 여러 가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느린 장단의 서름조, 그러니까 느린 장단은 진양조, 이런 장단의 서름조가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조조를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풍자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전쟁에 동원되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민중들의 한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그런가 하면서 권력적으로 타락한 정치 지도자를 여지없이 풍자하는 전쟁을 주제로 한 완성도 높은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후대에 이르면 도원결이라든지 삼고철여, 다양한 전투 장면을 대폭적으로 더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양반 사대부들이 적벽가를 애호하면서 이와 같은 충을 강조하는 그런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선회해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파로는 송흑록제를 들 수 있는데요. 송흑록, 송광록, 송우롱,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 명창으로 전하는 유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송흑록, 송광록, 유성준, 임방울, 정광수, 명창과 같은 분들로 전하는 유파도 있고요. 박유전, 정창업, 정정열, 김연수로 전하는 계보, 박유전, 정재근, 정민, 정건진 등으로 전해진 계보가 있고요. 박유전, 이날치, 김채만, 박정원, 한승호 명창으로 전해지는 계보라든지 정춘풍제는 정춘풍, 박기용, 조학진, 박동직 명창에게 전해진 계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웅장하고 호탕하면서도 고절한 동편제의 창법보다는 애련하고 처절한 계면조를 위주로 한 서편제의 창법이 더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적벽가는 굳굳한 우조 소리가 위주였기 때문에 전승에 있어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적벽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으로는 삼고철여, 도원결이, 군사서름 타령, 동남풍 비는 대목, 자령이 활 쏘는 대목, 그리고 가장 극적이고 절절한 적벽대전, 세타령, 조조의 군사점고, 장승타령을 들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조조와 운장이 만나는 대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 제5강, 판소리 5바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로 전승되고 있는 오늘날 여러 유파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는 판소리 5바탕의 그 형성과 전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